저희 티움바이오는 글로벌 희귀 난치 질환 신약 개발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티움바이오는 시장 성장률에서 약 2배 정도 높고요. 희귀 난치 질환의 영역에서. 그리고 신약의 성공 가능성도 일반적인 신약 대비 2.9배 높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임상 소요 기간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티움바이오가 희귀 질환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잘하기 때문입니다. 희귀 질환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혈액병 치료제로 FDA와 EMA 그리고 일본 후생성의 허가를 받았고요.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판매되고 있는 혈액병 치료제 앱스타를 만든 핵심 연구진들이 저희 티움바이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티움바이오는 신약 개발의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 희귀 안치 질환 영역에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신약 개발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네. 저희 티움바이오가 걸어온 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 말에 SK케미칼의 혁신 R&D 센터 연구원들이 나와서 설립을 했고요. 설립 후 3년 만인 2019년에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했습니다. 네, 2018년에는 TU218에 대해서 이태리 제약사인 KG사에 호흡기 질환 적응증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2019년에는 자궁 내막증 치료제인 에 대해서 국내 판권을 대원제약에 기술 이전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올해에는 조금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TU218에 대해 병용 투여 물질 지원에 대한 계약 체결이 2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월에는 중국에 있는 베이진사의 PD-1 저해제인 티슬리주맙과 저희 TU218의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고요. 참고로 티슬리주맙은 현재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에서 북미, 유럽, 일본에 대한 판권을 획득하며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키투르다와 저희 TU218의 병용 투여 물질 지원 계약이 체결이 있었습니다. 당사 면역항암제에 대해서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이 높은데요. 저희 이런 계약을 통해서 임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저희 TU2670의 중국 지역 판권을 한소제약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로 기술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티움은 짧은 기간이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으며 향후에도 더 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티움바이오의 기욤택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욤택 대표는 SK케미칼부터 티움바이오까지 약 32년간 신약 개발 외길을 걸어왔으며 우리나라 신약 개발 역사에서 국내 최초의 수식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먼저 국산 신약 1호인 썬플라부터 국내 최초의 바이오 신약인 앱스트라까지 다수의 신약 개발의 성공 경험을 보유한 흔치 않은 연구자이며 향후에도 FDA 승인받은 신약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티움바이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와 석사는 서울대에서 받았으며 SK케미칼 시절에 선플라와 앱스트라의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서 박사학위와 MBA까지 다녀왔습니다. 이 일 통해 경영자로서 역량도 갖추고 저희 티움을 창업했으며 앞으로도 티움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전사가 같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저희 파이프라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파이프라인, 핵심 파이프라인은요.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거나 그리고 임상에 진행 예정인 파이프라인이고 아래에 있는 신규 파이프라인은 디스커버리 및 전임상이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입니다. 먼저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단계가 빠른 자궁내막증 치료제 TU1670은 유럽에서 지금 자궁내막증 임상 2회 이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 중 환자 투여 종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TU218은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 1, 2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단독 투여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키투르다와 병용 투여 임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혈액병 치료제는 내년부터 임상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혈액병 치료제는 저희 티움바이오가 FDA 승인받은 경험을 보유한 연구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희귀질환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장 이후에 10개 정도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창출했습니다. 위에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은 늦어도 2025년까지는 기술 수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래 10개의 신규 파이프라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지속 가능한 티움바이오의 미래가 되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TU218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항암제 시장 규모는 5년 내 약 3천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면역항암제의 시장이 항암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말기암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생존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특징이 있지만, 전체 환자 중에 약 20% 수준에만 효과를 보이는 낮은 반응률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와 다른 약물을 같이 쓰는 병용 투여는 필수적인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면역항암제의 낮은 반응률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가 발표한 에즈모에서 발표한 티센트릭 연구라는 논문에선 종양 미세 환경, 즉 암 주변에 과발현된 TGF-베타가 낮은 반응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항암제의 병용 임상 트렌드를 보면 어떤 병용 투여요법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 VEGF 저해제와의 병용 투여 임상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면서 면역항암제의 베스트 파트너로 VEGF 타겟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티움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TU218은 이 낮은 반응률의 주요 원인인 TGF-베타와 그리고 가장 많은 병용 투여 임상 타겟을 차지한 VEGF를 저해합니다. 단독으로서 두 개의 시그널을 저해를 합니다. TGF-베타는 섬유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암세포의 면역 회피 및 억제에 관여하고, VEGF와 함께 종양 미세 환경 형성 그리고 암세포의 신생 혈관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TU218은 단독으로서 TGF-베타와 VEGF를 억제를 함으로써 약물의 종양 침투율 증가, 그리고 면역세포 활성화, 그리고 T 림프구의 종양 침문을 활성화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용 투여, PD-1 등 면역감로 억제제와 같이 썼을 때는 면역감로 억제제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약 80% 환자에게 효과를 보이거나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하나의 물질로 TGF-베타와 VEGF를 동시에 저해하는 임상 진행 중인 물질은 저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올해 AAC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TGF-베타를 저해하는 경쟁 물질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먼저 왼쪽 차트는 TGF-베타를 저해하는 항체와 비교한 데이터이고요. 오른쪽 차트는 동일 기전인 스몰 몰레큘 경쟁 치료제들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세로축은 인터페론 감마라는 면역세포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고요. 왼쪽 차트를 먼저 보시면 정상인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TGF-베타가 들어가면 면역세포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인터페론 감마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TU218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 면역세포 활성화를 유의적으로 굉장히 높게 활성화시키고요. 저희 비교하는 항체 대비해서 약 40분의 1의 용량에서도 유의적으로 회복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일 기전의 경쟁 약물에 대비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고요. 즉 TU218은 경쟁 물질 대비해 면역세포 활성화를 통해 PD-1 등 면역감로 억제제의 반응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전임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네, 현재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독 투여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조만간 키투리다와의 병용 투여 임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코호트 2까지 완료됐고, 이번 달에 코호트 3가 종료돼서 코호트 4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호트 2까지 결과를 보시면
단독 투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질병 통제율을 약 67% 기록하였고요. 단독 투여 임상 결과는 이제 코호트를 다 진행하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있는 아스코 등 암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단독 투여와 PD-1과의 지금 병용 투여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 저희는 뭐 PD-1 계열 외에 다른 종류의 면역 항암제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TU218과 안티 CTL4를 같이 투여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섬유 육종과 대장암에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섬유 육종에서는 완전 관해율이 각각 80% 그리고 대장암 세포에서는 60%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 데이터는 대장암에서 안티피디온과 VEGF 저해제 그리고 TU218 3제 병용 투여의 결과인데요. 생존율이 약 100%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안티피디온과 VEGF 저해제는 작년에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키투르다와 렌비마의 조합이 승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도 키투르다와 렌비마의 조합과 동일하게 안티피디온과 VEGFR 저해제에서는 생존율이 약 17%가 나왔고요. 생존 기간도 약 16일이 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나 여기에 승인받은 레지먼에 TU218 더했을 때는 한 마리의 마우스도 죽지 않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아직 전임상 데이터긴 하지만 향후 임상 진입 관련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추가적인 이제 공동 연구 개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당사의 TU18은 PD-1의 파트너만이 아닌 다양한 면역 항암제와의 병용 투여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 옵션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정리해 보면 저희 TU18은 TGF-베타와 VEGF-R을 동시에 저해하는 퍼스트 인 클래스이다. 그리고 TGF-베타는 면역감염 억제제의 낮은 반응률이 주요 원인이고 면역감염 억제제의 병용 투여 파트너의 1위인 VEGF를 동시에 저해한다. 그리고 동일 기전 경쟁 약물 대비해서 우수한 약효와 높은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TGF-베타를 저해하는 항체 기반 약물 대비해서 적은 용량에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PD-1의 파트너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CTLA4, VEGF, 저해제, 그리고 옥스포리 등 여러 종류의 항암제와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점이 저희 TU118에 대한 차별점을 요약한 장표입니다. 네. 다음은 자궁내막증 치료제인데요. 자궁내막증은 저희가 두 번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인정을 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임기 여성에게 굉장히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환자들도 많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난임, 예, 난임의 원인 50% 정도의 원인을 차지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약 10%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주사제이면서 그리고 항암제로 쓰이고 있는 GnRH 애고니스트가 많이 쓰였는데요. GnRH 애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투여 초기에 호르몬 상승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호르몬이 떨어질 때는 마치 폐경기의 여성처럼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골감소,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의 기전은 안타고니스트로서 호르몬이 즉각적으로 떨어지며 그리고 경구용으로 굉장히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경기 여성의 호르몬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호르몬을 효능 레벨 이하로만 떨어뜨리는 장점이 있어서 부작용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저희가 2019년에는 국내 중견 제약사인 대원제약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요. 얼마 전 8월에는 중국 지역의 굉장히 큰 회사인 한소제약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한소제약은 약 매출 2조 원 정도, 그리고 임직원 수는 12,000명 이상으로 굉장히 큰 회사이고요. 중국 최대 회사인 항서제약의 부부 관계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한소제약에 완제 CMC에 대한 테크 트랜스퍼를 완료하면서 단기 마일스톤도 요건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 150만 달러의 마일스톤도 유입될 예정입니다.
한소제약은 중국에서 상반기 내 임상 신청 예정이고요. 내년 상반기 내 임상 신청 예정이고, 중국에서 허가될 경우에 중국 지역 내 로열티만 약 300억 정도 수령이 예상됩니다. 중국 지역 및 국내를 제외한 북미, 유럽 등 판권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유럽 임상 2회상 진행 중이며, 임상 2회상 결과에 따라 추가 기술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FDA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혈액병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저희 티움바이오의 김은택 대표 및 핵심 연구진들은 SK케미칼 재직 시에 혈액병 치료제로 FDA와 EMA 승인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혈액병은 유전 질환으로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여 횟수를 줄여주는 방광기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티움바이오는 트랜스페렌 융합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방광기를 증가시키는 혈액병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빠른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TU-7710이고요. TU-770은 내년에 임상 진입 예정이고,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노보7 대비해서 반감기가 약 6배 이상 긴 물질입니다. 노보7은 전 세계에서 1.3조 정도 팔리고 있고요. 저희가 TU-770이 상업화돼서 노보7의 약 30%만 침투하더라도 약 4천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희귀 질환이지만 작지 않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상 시작해서 내후년 초에 임상 일상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혈우병 치료제는 임상 단계에서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이 잘 마무리될 경우에 가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티움바이오의 관계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설립한 CDAO 회사 프로티움 사이언스가 있고요. 그리고 항체 전문 시행 연구 개발 회사인 이니티움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SK 플라즈마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티움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부터 BLA 허가까지 CMC 전 영역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설립하고 1년이 갓 지났지만 누적 수주 건수가 이제 막 100건을 이제 돌파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사들의 공정을 개발 및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우리나라 신약 개발의 성공률,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회사들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고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이니티움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일 및 이중항체 개발 플랫폼이 구축 중에 있는데, 내년 중에는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플라즈마는 현재 티움바이오와 함께 바이오 신약 회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카티 치료제 개발 회사인 큐로스에 전략 투자를 진행했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해서 라이선스 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혈액계 사업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 지주사인 SK 디스커버리도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하고 있어 향후에 높은 밸류로 IPO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혈우병 치료제와 자궁내막증 치료제에 대해서 높은 가능성으로 신약으로 허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티움바이오에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안겨줄 수 있는 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은 저희 티움바이오를 글로벌 제약회사로 올려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벤치마킹 딜이 있는데요.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상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면 저희 티움바이오 파이프라인도 여기 벤치마킹 딜의 상단 이상을 더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티움바이오는 프로티움 사이언스, 이니튬 다이어피틱스, 그리고 10개의 신규 파이프라인, 그리고 SK 플라즈마 등 안정성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유망한 임상 파이프라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내년도 계획인데요. 내년에 면역항암제로서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상 일상 결과와 그리고 여러 AACR이나 아스코, 그리고 에즈모 등 학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궁내막증 치료제는 이제 환자 투여 종료와 함께 또 한 번 기술 수출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혈액병 치료제는 내년에 임상 일상 개시할 예정이고요. 지속적으로 티움바이오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